페이지 91쪽입니다. 1번부터 함께 풀어봅시다. 1번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였을 때 이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이 되면은 그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부터 봅시다. 자,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은 사라져. 마이너스 3x는 0. 2차 방정식이 아니죠. 니은 좌변을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은 0. 2차 방정식 맞네. 디귿 좌변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는 2x제곱 마이너스 5.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 좌변 x에 대한 2차식이네. 디귿도 맞다. 리을 좌변으로 모든 항을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는 0. 안 되죠? 왜냐면 좌변이 지금 x에 대한 3차식이에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3입니다. 그리고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할 때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써줘야 돼요. x의 세제곱, x제곱, 그 다음에 x 이렇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2차 방정식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2번 문제 풀어봅시다. 2번은 방정식 중 해가 x는 2가 해인 것을 고르래요. x는 2가 해가 된다는 것은 그 식의 방정식에 x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해야 돼요. 또는 참이 돼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합니다. 자, x는 2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거는 일단 기억하고 리을이 나옵니다. 기억, 니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자, 좌변에 x자리에 2 대입하겠습니다.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6. 계산하면 0 나오죠? 따라서는 0이라는 식은 성립합니다. 참입니다. 기억 맞고. 니은 한번 해볼까요? x자리에 2 대입할게요.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5는 얼마 나와요? 좌변은 9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9 나와요. 9는 0이 아니죠. 우변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디귿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고 리을은 맞다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무엇을 의미하나 묻는 문제였어요. 그다음 3번 문제 풀어볼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2일 때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근이 x 마이너스 2이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자, 좌변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바로 할게요.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은 0.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어요. 자, 1차 방정식 풀 때 좌변에 a에 대한 1차 항 남겨두고 우변으로 전부 이항시키겠습니다. 4랑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6.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2번이랑 3번이 비슷한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풀어봅시다. 4번 문제는 2차 방정식 푸는 문제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입, 그 다음 인수분해, 제곱근, 완전 제곱식, 그 다음 근의 공식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빠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근의 공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면 인수분해를 하고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고, 보통 인수분해, 제곱근, 근의 공식을 많이 활용하죠.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될까? 될 것 같아.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자, 1, 3. 자, 숫자 4개 찾는 거 기억하죠? 숫자 4개. 1, 3 이렇게 찾았어요. 오른쪽. 둘 다 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이거를 인수분해 한 걸 위에다 쓸게요. 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 값은 1 또는 x는 3분의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2번 문제 모든 항을 지금 이 상태로는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네요. 인수분해 시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7은 0.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는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3번 이거는 뭘 이용해야 될 거야? 이거를 전개 이거의 제곱이잖아. 바로 그냥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적용해 봅시다. 2x 플러스 1을 제곱시켰더니 6이 나왔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1은 6의 제곱근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2x 좌변에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따라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그 다음 4번. 4번은 분수가 하나 섞여 있네요. 자,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볼게요. 지금 분모가 2밖에 없으니까 그냥 2를 양변에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좌변에도 2를 곱하고 우변에도 2를 곱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4.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왠지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근해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근해 공식 x는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6 계산하면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x는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계산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이 문제 지금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풀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은 인수분해를 이용했어요. 1번 문제, 2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딱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인수분해를 바로 활용했습니다. 3번은 이걸 굳이 전개해서 뭐 근해 공식을 대입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딱 이게 제곱이 되어 있고 이게 딱 상수니까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4번은 결과적으로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이렇게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푼 방법보다도 더 빠르게 여러분이 풀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풀 수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모든 항을 좌변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이 완전 제곱식 형태이다. 이걸 만족시키도록 2차 방정식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먼저 일단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은 이 상수항 있죠? x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 이 상수항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어야 돼요. x의 개수 8이니까 8의 반, 4의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a-1은 4의 제곱 계산하면 16이 나와요. 따라서 a 값은 17
이렇게 a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자, 5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개념이 사용이 됐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일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정수 a의 값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지금 딱 정리도 되어 있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c 8 계산하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 x값이랑 이 x값이랑 비교를 하면은 a는 루트 안의 수니까 지금 앞에가 다 같잖아요. 이렇게 2분의 5가 같으니까 a 그 위치도 같을 거예요. 따라서 a는 루트 안의 수 17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는 근의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였어요. 7번 문제 또 풀어볼까요? 2차 방정식을 x 플러스 p의 제곱은 q의 꼴로 나타낼 때, 즉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좌변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낼 때 상수 pq에 대해서 p-q 값을 구하시오. 근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내고 p랑 q 값을 찾고 그 다음 p-q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구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이 돼요. 그래서 양변을 x제곱의 개수 2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기. 그 목표가 뭐냐면 x제곱의 개수 1로 만들기.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 나옵니다. 두 번째, 좌변에 상수항 있죠? 좌변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 자, 위에 좌변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5x는 2분의 3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완전 제곱식. 그걸 하려면 자, 양변에 적절한 수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 수가 뭐냐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입니다. x의 개수가 5잖아요. 2분의 5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줍니다. 양변에 이렇게. 그리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좌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게요. x 플러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자, 우변 계산하면은 2분의 3 플러스 4분의 25 계산하면 4분의 31이 나와요.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좌변이 완전 제곱식은 어떤 수, 완전 제곱식은 어떤 수, 이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PQ를 찾으면 되겠네. P는 2분의 5, 지금 여기 자리가 여기 있죠? 위치가. 그 다음 Q는 4분의 31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적겠습니다. 따라서 P는 2분의 5, Q는 4분의 31. 따라서 P-Q는 2분의 5에서 4분의 31을 빼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1이 나옵니다. 이건 계산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P-Q 값은 마이너스 4분의 21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이 문제 돌아보면은 첫 번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좌변을. 그 방법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으로 기억하세요. 꼭.
네, 기억하세요. 맨 첫 번째가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기 1. 그 다음 좌변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2항. 그러니까 좌변에 x제곱항, 그 다음에 x항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둘 다 더해줍니다. 그럼 좌변이 이 순간 완전제곱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 했던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좌변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어. 는 4분의 13 이렇게 찾았고, 첫 번째 완전제곱식 찾았고, 그 다음 P랑 Q 값을 찾았죠. 그리고 PQ를 P-Q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4분의 21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에 공원이 있네요. 폭이 일정한 길이 있대요. 폭이 일정해. 이 폭이 이거예요. 폭이 여기도 여기도 일정한 길이 있다. 이 길을 제외한 여기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이 초록색 부분 공원의 넓이가 540제곱미터일 때 이 길이의 폭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같네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이해 단계입니다. 문제 조건 파악해야겠죠? 일단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이고, 공원의 넓이가 540제곱미터인데 길을 제외한 공원의 넓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길의 폭이에요. 조건은 파악했고, 이제 구하려는 것을 x로 두겠습니다. 길의 폭을 지금 단위가 제곱미터예요. 넓이가.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길의 폭을 x미터라고 두자.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세우기. 계획 단계예요. 식 세우는 단계. 어떻게 세울까요? 자, 일단 그림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x가 뭔지. 자, 여기 x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x. 이렇게. 이 전체 넓이에서 이 가운데 길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빼줘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그거예요. 이 전체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빼보자. 그 넓이가 54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방법을 해볼까? 먼저 첫 번째 길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길의 넓이. 자, 어떤 넓이부터 구할 거냐면은 여기 세로 길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이 세로 길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x,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20이니까 20x예요. 그리고 가로길의 넓이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은 가로길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32,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동일하게 여기가 x겠죠? x 32x예요. 이 두 개를 더했어. 두 개 더하면 이 중간 부분 있죠? 여기가 두 번 더해지는 거니까 한 번 빼줘야 돼요. 이 넓이를. 이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x제곱을 빼줍니다. 이렇게 구한 이 친구가 길의 넓이에요. 길의 넓이. 정리를 할게요. 52x-x제곱. 이게 길의 넓이입니다. 전체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 넓이가 가로의 길이 32, 세로의 길이가 20이니까 전체 넓이 32 곱하기 20에서 길의 넓이를 빼면은 52x-x제곱 전체를 빼주는 거겠죠? 이렇게 뺀 게 그러니까 길을 제외한 공원의 넓이가 540제곱미터잖아요. 지금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40제곱미터이다. 니까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좌변을 정리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2x 플러스 100은 0을
0이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시키겠습니다. x-50 x-2는 0. 따라서 x는 50 또는 x는 2예요. x는 50 또는 2예요. 근데 50이랑 2가 둘 다 x값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x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x가 32보다 커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x 여기 있는데 20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50 안 되겠죠? 따라서 x는 왜냐면 x의 조건은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돼요. 또는 x는 0보다 크고 32보단 작아야 돼요. 길이 더 커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x는 2가 돼야 됩니다. 2가. 단위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답을 구해주면은 길의 폭은 2m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맨 처음에 길의 폭을 x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이 길의 넓이를 구해봤어요. 길의 넓이. 그 길의 넓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52x - x제곱이 나왔어요. 이 전체의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전체의 넓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구한 길의 넓이를 빼주면은 그 넓이가 540제곱미터라고 써있잖아. 540m이다 라고 식을 세우고 이 2차 방정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수분해 후 x값을 구하였고, x의 조건은 x는 20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x값 2를 구했고, 다시 문제 대입하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길의 폭은 2m이다 라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또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소개할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M2 똑같아요. 첫 번째는 구하려는 것을 x라고 둡니다. 길의 폭을 xm라고 두자. 라고 뒀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x, 여기도 길이가 x가 되겠죠. 두 번째, 이제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문제의 조건을 활용해서. 지금 길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 있어. 근데 이 길을 맨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이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킬 거예요. 자, 새로운 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길이 이렇게 여기로 지금 이동이 됐습니다. 자, 새로운 길이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 있었던 길이 이렇게. 그 다음 중간에 가로질러서 있는 길 있죠? 그 길도 이동시킬게요. 자, 위로 이동시켰어요. 쭉 미는 거야. 쭉 밀어, 길을. 지금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위로 쭉 밀겠습니다. 밀면은 좀 요 정도 되겠죠? 길이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길을 제외한 공원의 넓이 있죠? 길을 제외했던 공원의 넓이, 그 초록색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어떤 부분이랑 같냐면 이 전체에서 지금 새롭게 이동된 길이 위에도 있고 여기 아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 부분이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넓이가 540이 되는 거야. 그렇게 찾을 거예요. 자, 길이가 여기가 x, 여기가 x잖아요. 자, 노란색 부분, 헷갈린다. 빨간색 부분이라고 할까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길을 제외한 공원의 넓이에요. 전체 가로의 길이 32에서 이거 32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새롭게 x가 됐겠죠? 전체 가로의 길이 32에서 x를 빼면은 32 빼기 x
이렇게. 그 다음 세로의 길이도 구하겠습니다. 전체 20에서 x를 빼겠습니다. 동일하게 20 빼기 x 이렇게. 따라서 길을 제외한 공원의 넓이는 32 x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x 곱하기 20 마이너스 x. 이게 540이랑 같다고요. 540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웠어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웠고 이걸 풀면 똑같이 나와요. x값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길을 제외한 공원의 넓이랑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5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의 높이를 50x-5x제곱 미터라고 한다. 이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되는데 쏘아 올린 지 되는 때는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문제 이해해야겠죠? 첫 번째 문제 이해. 지면에서 초속 50m로 쐈대. 물체를 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걸 위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보냈을 때 시간이 흐를 거 아니야? x초가 흐를 거야. x초가 흘렀을 때 그 높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높이가 50x 마이너스 5x 제곱 미터 이렇게. 이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되는 때는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는 거면은 x초 후에 높이가 50x-5x 제곱이니까 이게 120m가 될 때의 그 x초를 구하면 되겠네. x초를 구하면 되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0x 마이너스 120. 자,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x제곱의 개수가 1이 돼요. 그러면 뭐 인수분해 하기도 편하고 근해 공식 적용하기도 편하고 뭔가 편해. 그래서 x제곱의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보호 조심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10x 계산하면 플러스 24는 0 이렇게. 자, 좌변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x는 4 또는 6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4초 후 또는 6초 후에 쏘아 올린 높이가 120m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4초 후 또는 6초 후에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두 번이 나올까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쏘면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딱 내려오잖아요. 처음에 4초쯤에 여기 있는 거야. 4초 후. 이게 4초 후 물체의 위치예요. 그리고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잖아. 그 부분이 6초가 흐른 후지. 6초 후 물체의 높이. 이 높이가 120m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91쪽 문제를 풀어봤는데 2차 방정식 단원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틀렸던 문제, 잘 이해가 안 됐던 문제, 그런 문제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음에 봐요. 안녕.